자, 독해 연습 2강의 1번 봅시다. 앞에 보세요. 나영아. 자, 요거 여러분 주제를 말해보세요. 자, 한 가지 특별한 유형의 consistency, 뭐죠 여러분? 지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과학에서 중요해요. 그런 지속성은 바로 정의이면서 terminology가 뭐죠 여러분? 단어 있나? 없네? terminology 뭐죠 여러분? 용어입니다. 용어의 정의와 용어의 용도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과학에서. 그리고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무언가 아닌데 바로 보이는, 아까 했죠. seem 뒤에는 투부정사만 쓴다. 쉽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자, 지속성은 지키기 어렵다. 과학에서. 근데 필수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과학에서의 지속성이 필수다가 주제냐? 그건 아닙니다. 이 지문의 주제가 뭐지? 지문의 주제? 뭐죠 여러분? 기억 안 나요? air가 나오죠. air. 내용이 뭐죠? air. 존나 황당해. 자, 여러분. 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쑥쑥 독해를 다시 한다. 아, 새로운 마음으로. 야, 복습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연계되고 다 틀렸겠다. 이 주제예요, 이게. ordinary 뭐지, 이건? 일상적인. 일상의 말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식으로, 어떠한 식으로? 과학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정해져 있다. 지속성이 있다.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work doesn't야. 작동하지 않는다. 주제가 나왔네. 일상의 말은 어떻다? 지속성이 있다 없다? 지속성이 있다 없다? 지속성이 없고 뭐다? 유연해서 여기저기에 air라는 한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다른 문맥에서 다른 상황으로 쓰인다. 일상의 언어는 굉장히 유연하고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다.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지문의 주제예요. 아직도 기억이 안 나니? 자, 예시 보면 기억날 거예요. 예를 들어 공이 오랜 시간 동안 공중에서 머물렀어. air에서. 이 air는 당연히 뭐야 이건? 공중이죠. 그죠? 공기가 아니라 공이 문맥상 공중에서 머물렀어. air로 쓰이고. 자, 그 다음 다른 예시. 우리는 we have been angry. 우리는 화가 났었어. 그리고 화가 나왔어. 그리고 it's time. 할 시간인데 여기서 air를 이제 깨끗이 할 시간이다. 여기서 기분이야, 기분을 이제 새롭게 할 시간이야. 똑같은 air라는 단어인데 일상의 언어에서는 flexible하다. 달리 쓰인다. 야, 조용히 해. 우리는 공중에 있어가 아니겠죠. 우리 뭐다? 생방송 중이야. 방송 중인. 방송이라는 어휘도 기억해요. 기타 등등. 그래서 일상의 언어는 굉장히 flexible하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자, 각각의 경우에 보이는데 seem, 여러분 어법 보이다라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만을 쓴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자, 각각의 경우에 분명해 보이는데 what 이하가 진주어예요. 바로 뭐가? 말하는 사람이 아마도 무엇을 의미했는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air라는 한 단어가 각각 달리 쓰인 걸 알겠다. 그리고 그렇게 쓰인 의미들 중에 그 어떠한 것도 부정이에요. 바로 물질의 형태로서의, 이거 뭐겠니? 이 air는 뭐겠는 뜻이? 공기죠. 물질의 형태로서의 공기를 나타내는 건 위에 있는 의미 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air라는 단어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flexible하게 일상 언어에서 여러 가지로 쓰인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라니까. 과학의 언어와 달리 일상의 언어는 뭐다? 일상의 언어는 굉장히 flexible하다. 유연하고 변화무쌍하고 어디에든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자, 모든 언어는 그래서 flexible하다가 답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유연합니다. 수시 뜻대로 바뀌어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일상의 언어가 유연하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요. 땡땡. 다시 말해서 자, 문맥이 상황이 제공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훨씬 더 효율적이 되지요. 뭐 할 때? 바로 의사소통이 make use of가 뜻이 뭐라고? make use 무엇을? 이용하다라고. 의사소통이 그러한 정보,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 되죠. 그러니까 air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기분, 분위기, 또 뭐가 나왔죠? 공기, 공중 다 쓰는 거 되게 효율적이잖아. 그때마다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다 돌려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so 그래서 요 뒤에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서 요거 이해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현상해 보자. 그래서 경기장에 앉아있다며, 야구 경기장에. 그리고 아니야, if가 아직 안 끝났어. 네가 듣는다면 말하는 걸 듣는다. 뭐라고?
그렇게 공이 공중에서 많으신 그지? 이 경기장의 에어는 당연히 뭐 이건 공중이네. 당연히 공중이네, 그지? 유추할 수 있죠. 까지가 if예요. 그걸 듣는다면 그 다음 이거부터 be very strange. 매우 이상할 거다. 누가 뭐 하는 거? 네가 need 필요로 하는 거. 자, clarification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설명이야, 설명. clarify가 명료하게 하다기 때문에 설명입니다. 명료하게 하는 거, 명확하게 하는 거. 네가 설명을 요구하는 건 되게 이상할 거야. 뭐에 대한 설명? 어떤 무슨 어떤 공인지에 대한 설명. 야, 무슨 공 말하는 거야? 당연하잖아. 무슨 공이야? 야구공이지, 그렇지? 아니면 precise가 뭐라고? 정확한 뭐에 대한? air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물어보는 건 어때? 졸라 병신같이. 야구장에서 air는 당연히 뭐야? 공중이고 야구장에서 볼은 당연히 무슨 공이야? 야구공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 보고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플렉서블하지만 충분히 유추 가능하잖아.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서준이 해볼까? 네가 랩이 뭐라고? 그죠? 실험실에 있는데 연구실에 실험실에 있다면 분사구문이에요. 보면서 뭘 보면서 자 tarnishing 단어 있네, 그죠? 요 정도 단어는 줄 것 같아요. tarnish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고등을 뛰어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단어 줄 것 같아요. tarnish 변색시키다. 변색된 미드는 구슬이죠. 뭐 무슨 구슬? copper 변색된 구리 구슬을 보면서 실험실에 있다면 자 여기서 잘 해야 되죠. 구슬이 변색됐다는 얘기는 뭐가 작용했다? 산화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산화작용. 산화작용이 뭐야? 해당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소와 결합해서 바뀌는 거잖아. 산화작용이 발생했다면 그걸 봤다면 여러분 당신은 자 clarification 뭐라고 이거? 설명이라고. 자 either to 왜 안 되지 이거? either 뜻이 뭐야 여기서? 부정문에서 either는 뭐예요? 또한 역시입니다. to 안 써요. either 써요. neither 그래서 안 돼. not either 합쳐야 neither가 되는 거거든. 다시 있잖아. 여러분들은 또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야구장처럼. 하지만 설명은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의미들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의미? 야구장에서의 의미와 과학실험실에서의 에어의 의미는 서로 간에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과학실험실에서 에어는 뭐다? 공기가 되죠. 공기.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주제가 일상의 언어, ordinary speech, ordinary words, language는 어떻다? is flexible, 유연하다. 때에 따라 바뀐다가 지금 주제예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도 자, 첫 문장 읽고 주제를 말해보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지 요 how의 문장이 여기까지고 이게 전체가 주어가 돼요. 어떻게 누가 뭐 하는지는 지금 동사로 간다 이렇게 돼요. 동사로 간다 이렇게 돼요. 자 보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든지 또 목적어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보는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지 인식하는지는 동사로 가서 답을 볼까? 결코 완전히 accurate 뭐라고 이거?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세상이나 주변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가 이게 지문의 주제겠네. 빈칸이니까 그죠? 저게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나머지 내용 볼까요? 자, 우리의 과거는 influence 문법적 특징이 뭐라고? 오늘 안 쓰면 되는 거죠. 동의어 뭐가 있다고? affect를 써도 된다 그랬죠. 오늘 안 써도 그러다. 우리의 과거는 영향 미쳐요.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보는지에 영향 미치고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판단에는. 몇몇 사람들은 by nature 타고나게 원래부터 좀 더 긍정적이면서 optimistic 뜻이 뭐죠? 낙천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분사구문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긍정적인 특징 혹은 성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분사구문으로 이어져요. 또 예상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상황들이 turn out 뜻이 뭐니? turn out 드러나다, 밝혀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find는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상황이 이런 상태가 될 거다. 부사 안 됩니다. 상황이 좋게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부터가. 자, 얘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본래 타고나게 좀 더 부정적이면서 pessimistic 뭐고요?
비관적입니다. 그러면서 집중하는데 그들의 부정적인 특성들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요. 바로 나쁜 나쁜 미래의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뭐다? 누가 맞는 거야? 맞는 사람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뭐다? 정확하지가 않다. 완전히 정확한 건 없다. 주제가 다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해볼게요. 그 다음 희재 해볼까? 어떤 그룹이 어, 어떤 그룹이든 어. 뭐가 그룹 A로 할까? 어떤 그룹에 네가 떨어져? fall into 뭐라고 이건? 어디에? 속하다. 얘가 떨어지면 골로 들어가잖아. 어디에 속하다예요. 어떤 그룹의 집단에 네가 속하든지 간에. 자, 보자. 어떤 뭐든지 간에 whatever도 되잖아. 그치? 여기서 whatever 왜 안 되지? 왜 위치에 보면 써야 되지? 어? 둘 다 수식이야. 그렇지. 뭐다? what과 위치의 차이는 뭐라고? 둘 다 어떤이라는 뜻인데 범위가 있을 때는 너 사과랑 딸기 중에 어떤 게 좋아? 위치입니다. 위치. Which do you like better? 그죠? 너 어떤 과일이 좋아? 범위 없어. 그럼 뭐다? what이에요. what. 위치와 what은 범위의 유무입니다. 위에 뭐야? 두 가지 유형 나왔잖아. 그 중에 어떤 집단 이런 얘기예요. 위치입니다. 있던지 간에 속에 있던지 간에 그 방식. 그 방식 즉 너가 스스로 보는 스스로를 보는 그리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그런 방식이 다시 주제가 나와요. 완벽히 될 수 완벽히 clear and precise가 아니래. 뭐다? 명백하고 precise, 완벽히 정확할 수가 없다. 주제 다시 나오죠. 뭐 별 내용 없네.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 우린 모두 봐요. 그것들을 뭘 통해서? 다소 흐려 자 cloudy 기억나니 아까 뭐가 있었지? 흐려진 흐려진 뭐다? cloudy 아까 뭐가 있었죠? blurry 모호한 기억나면 그죠? 그거 쓰시면 돼요. 다소 모호한 렌즈. 그러니까 뭐야? 모호함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이건 약간 물리적인 흐릿함이 돼요. 약간 부연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toward가 뭐다? 뭐뭐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 전치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ing가 돼야 돼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seeing부터 보는 경향이 있어요. either A or B 둘 중 하나를. 여러분 rose가 뭐죠? 잘 모르겠어? 뒤에 거 먼저 볼까? darkly 뭐니 이건? 어둡게. 틴트가 뭐지 이게? 틴트가 입술에 이거? 틴팅 뭐 하는 거야 이거? 칠하는 거 이거죠? 틴트가 뭐다 이게? 색조를 칠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니? 어둡게 색칠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에 어둡게 칠해진 측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측면. 이거 뭐겠니? 좋은 거죠. 로즈 뭐다 이건? 로즈의 형용사예요. 뭐다? 그치? 장밋빛 미래가 밝은 이럴 때 장밋빛이.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보게 되는데 바로 장밋빛의 미래. 장밋빛의 측면 아니면 어둡게 칠해진 어두운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야지. 그죠? 이건 뭐가 됐든 우리 세상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스 또 나왔죠? 처리하다. 정보를 처리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모두는 make 뭔가 하는데 cognitive 뭐죠 여러분? cognitive 인지적인 오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실수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주제로 간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들은 특히나 evident 뭐죠? 명백한 분명한 특히나 명백한데 우리가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우울할 때 특히나 명백합니다. 끝까지 같은 얘기하죠. 뭐 예시도 별도로 없이 주제는 뭐라고? 바로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 완벽하게 정확히 보지 못한다. 그 다음 9번입니까? 자 9번으로 갈게요. 지금 하는 지문들은 집에 가서 변형문제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어려운 지문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야 지문이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9월에서 느꼈듯이 수능에 연계됐을 때 굉장히 손쉽게 풀 수가 있다고. 3점짜리를 연계됐을 때. 자 9번 봅시다. 자 요건 주제가 뭔지 다시 한번 볼까? 첫 번째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들이란 on the part of 뭐니 이거? 수특 제일 첫 번째 지문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on the part of 뭐라고 이거? on the part of 그때 몇 번 했잖아 이거. 누구에 의해 행해지는 이런 뜻이에요. on the part of 누구의 편에서는 얘기니까 누구에 의해 행해지는 수특 영어 제일 거의 첫 지문에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자, 그 선생님에 의해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willingness,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일부 자, humility 다시 보세요. 뭐라고? humility 겸손이란 좋은 뜻이에요. 반면에 위에 적은 humiliation 얘는 뭔지 아니? 얘는 전혀 다른 나쁜 뜻이에요. 굴욕이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humility는 겸손, humiliation 얘는 굴욕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나쁜 단어. 다시 선생님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세인데 일부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 이 회는 선생님이요. 선생님의 고생한 바를 밝혀주는 거, 그리고 시도하는 거, 바로 뭘 어떻게 만드는 거, 선생님 본인의 삶과 본인의 메시지를 congruent란 단어가 요거는 좀 외울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좋아졌지만 congruent, 일치하는 외워두세요. 선생님 본인의 삶과 본인의 메시지라는 얘기는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정치 얘기하면 누구를까? 저쪽 자유한국당 존나 가죠. 그래서 민주당을 뭐 좋아하잖아. 민주당 그래도 좀 옹호해주지, 그지? 문재인 대통령 좀 옹호해주지. 자기의 실제 메시지와 자기의 삶이 일치하도록 시도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평상시 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으면 실제로 뭐 해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야. 너네한테 수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해놓고서 투표할 땐 자유한국당 찍고 이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애들이 뭐 배울 게 없다 이런 얘기야. 이 지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빈칸에 다시 한번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문의 주제 뭐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뭐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주제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문장 읽었을 때 그거였지라고 떠올릴 수 있으면 지문풀이 연계됐을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쉬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be better teacher, 더 좋은 선생님은 돼야 하겠지요. 만약에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녀 자신의 삶을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그녀의 이상과 방법을 위한 실험실로서, 다시 말해서 수업을 할 때 자기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풀어내면 그게 좋은 수업 도구가 된다. 훌륭한 선생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의 말과 삶이 일치하도록 보여줘라. superb는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선생님들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딱 내 얘기지 뭐. 어렸을 때 그 짱깨 배달도 하고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막 트럭에 깔려 죽을 뻔도 하고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으나 이 모든 걸 딛고 일어나서 거기서 운디드 상처 입어서 죽은 게 아니라 상처 입어서 치료를 해서 모두 올라섰잖아. 그죠? 물론 지금 좀 다시 상처를 약간 받았지만 좀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으나 그걸 딛고 일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할 필요 있다, 그지? 밑줄 그어서 물어볼 수 있잖아. wounded healer가 뜻하는 게 뭐다? 우리 새로운 유형 중에 있었잖아. 이게 뜻하는 게 뭐다? 바로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자기의 메시지와 삶을 일치시키는 선생님 일을 받으면 되겠죠. 그죠? 이걸 상처 입은 치유사라고 표현했네요. 지문의 주제잖아. 지문의 주제. 이런 사람이 되자. 잘 기억해 두세요. 가장 뛰어난 선생님은 바로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지혜가 현실 속에서 검증되고 시험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좋은 선생님들은 항상 학습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adapt가 뭐라고 여러분? A를 B에다가 적용시키다. adapt는 뭐라고? 얘는 채택하다. 좀 안 맞죠? 그들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에다가 적용시키면서 스스로를 학습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자, 더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뒤에 게 제일 나쁘다 이런 얘기야. 뭐가 제일 나쁘냐? listen to, 자 보세요 이거. 누군가의 이 얘기를 경청하고, 이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세요. polish가 구두 같은 거 광을 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윤색하다, 그럴싸하게 포장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개인의 성장 이야기나 영적인 sermon이 뭐죠 여러분? 이거 다른 지문에 나왔는데? 그렇지, 설교. 그렇지. 자, 개인의 성장 이야기나 아니면 영적인 설교를 멋지게 가다듬은 다른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런 얘기야. 근데 또 앞에 있는 성장 이야기나 영적인 설교는 remain static 뜻이 뭐죠 여러분? 그렇지, 정지해 있는. 동의어 뭐가 있지? 정지해 있는. 요거 아까 still도 있고요. 하나 더 해볼까? stationary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정지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정지해 있는. 수년에 걸쳐서 정지해 있는 채로 있는
그냥 개인의 성장 스토리나 영적인 설교를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몇 년 동안 변화가 없는데 내가 옛날에 존나 쩔었었지 라는 개인의 성장 스토리나 설교를 해. 몇 년 전 이야기를. 근데 나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다? 너 몇 년 동안 정체된 채로 지금은 너 그러지 않으면서 옛날에 했던 걸 지금 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워지지 말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왜? 지금 너가 하는 바가 너의 삶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배울 게 없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종교적이거나 학문적인 훈련 그리고 디그리는 여기서 뭐죠 여러분? 디그리는 당연히 뭐죠? 정도가 아니라 뭐긴 이건 학위라는 뜻이죠. 학위. 종교적이거나 학문적인 훈련과 학위와 여러 책들과 이전에 가르치는 직위들은 credential 증명서이긴 하지만 역접이에요. 증명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증명서는 나타낼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훈련받은 선생님이나 치료사라는 증명서가 되긴 되지만까지가 일단 묶이고 그 뒤에는 역접이네요. 자, 이와 보세요. 그 다음 뒤에 중요한 건 important 지금 똑같이 중요한이라고 형용사의 덩어리가 왔죠. 주어가 될 수 없는 것이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이건 뭐라고? 항상 도치라고. 주어는 뒤에 있는 the ways 복수거든. 그래서 비동사는 아가 돼야 돼요. is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자, 증명서가 있다는 것도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한 건 바로 그러한 방식들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방식들이 중요하다. 어떠한 방식이 중요하냐?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야 이거 보지 말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그지? 그냥 자아발전 좀 추상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지?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의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방식이 중요하다고 나오겠죠. 답을 볼까? 바로 그녀의 지식을 계속 시험해보는 사람. 어디에다가? 그녀 주변의 세상에다가. 자기가 말한 걸 자꾸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 적용시키는 사람. 그래서 3번이 주제가 됐었죠. 지문의 주제 다시 한번 잡아보자. 어렵죠? 지문의 주제가 뭐라고?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자신의 누가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된다? 선생님은 그 자신 그지? 자신이 말한 것과 자기의 삶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 자꾸 실제 세상에 자기의 어떠한 사상이나 이런 거를 훈련 받은 거를 적용시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배운다. 이거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류쌤이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누굴 찍어야 된다? 문재인 찍어야 된다. 그죠? 자유한국당 찍으면 교육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강의 마지막으로 갈게요. 11번. 오늘 하는 건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쉬운 건 연계를 안 시킵니다. 어려운 걸 시켜 항상. 쉬운 걸 시켜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요것도 주제가 뭔지 봅시다. 한 가지 objective 여기서 형용사로 뜻이 뭐죠? 당연히 objective 형용사로 뭐지? 객관적인 명사로 뭐지? 명사로? 아니야. 그건 objectivity가 되면 객관성이. 오브젝트가 되면 반대하는 동사고 오브젝션이 되면 반대하는 명사가 되죠. 다 빼고 답을 하는군요. 목표, 목적, 오브젝티브 명사로 목표, 목적. 자,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제가 병신이에요. 자, 오브젝티브가 명사로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다시 한 가지 객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인지를 argument 어떠한 주장이.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먼저 예시를 들어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진동이가 안 왔네. 진동이 예시를 들려고 했었는데 내가 준비하면서 진동이가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나영이가 진동이한테 이래. 진동이 남친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뭐 빙구라죠 빙구. 빙구 네 남친 빙구. 나영이가 있잖아. 가다가 범계에서 빙구가 진동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멀티방에 들어가는 거 봐서 대박 씨발. 그걸 봤어. 그래 나영이가 진동이한테 가서 야 진동아 이거 말을 될지 모르겠는데 나 있잖아 빙구가 다른 여자랑 빙구가 서진이랄까? 빙구가 서진이랑 멀티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 라고 말했단 말이야. 진홍이가 자 보세요. 진홍이 이거 봐봐. 이 정보가 진홍이에게 좋은 정보냐 나쁜 정보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진홍이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홍이가 이 정보를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쟤한테 이게 좋은 정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하겠니 근데 대부분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멀티방 가서 확인할까 안 할까? 확인 안 하거든 무서워서. 그럼 뭐다? 이 반응을 보건데 이 정보는 진욱이한테 좋은 정보다 나쁜 정보다 나쁘고 불리한 정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걔는 확인할 성격이긴 하지. 야 씨발 누구야 이러면서 핑구 새끼 이러면서 서진이 너 그래 내가 보지 마.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지. 그래서 여기 질문 주제 그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반응에 따라서 그 정보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정보냐 불리한 정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한 가지 객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주장 혹은 정보가 그 해당 어떤 사람에게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객관적인 요소는 바로 concern이 동사는 뭐죠 여러분? 동사는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 있어요. concern이. 물론 걱정, 근심이라는 명사도 있고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뭐인지 아닌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바로 그 사람 진홍이가 그 증거를 빙구가 멀티방에 딴 여자랑 갔다는 증거를 무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증거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증거와 그 증거를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하면서 refuse 뒤에 여러분 문법상 refuse 뒤에는 투부정사만 씁니다. 외우셔야 돼요. 거절하면서 믿는 것을 거절하면서 무엇을? 그 증거가 명백히 point to 가리키는 바를 믿기를 거부하면서 빙구가 서진이랑 멀티방에 갔어 라는 증거를 안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믿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fail 뒤에도 투부정사만 써요. fail 투부정사마다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뭘 못해? 바로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이 증거는 그들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if only 뜻이 뭡니까 여러분? if only는 주어가 동사 하기만 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그냥 확인만 살짝 해보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증거가 가리키는 바를 믿기를 거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혹은 받아들인다 여부를 보면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가 된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여기까지가 지문의 주제.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었고 지문의 주제 뭐라고? 내가 지금 말한 거라고 증거만 돌리면 돼. 해당 증거가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면 좋은 증거 걔한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면 거부한다면 나쁜 요소가 나쁜 정보가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의 근거가 된다. 자, 사람들은 종종 원하지 않아요. 증거를 찾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언가에 대한 증거를. 바로 그 사람들이 믿기 원하지 않는 무언가는 증거를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자, 요 have는 사역동사입니다. 어법 잘 보세요. 목적어가 나왔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뭐 하게 시키다. 근데 보세요. 이거 대신에야 그 의사로 하여금 뭔가 검사를 하도록 시키는 거, 하게 만드는 거 대신에 그 사람들은 refuse 뒤에 투부정사라고 그랬죠? 심지어 아예 진찰조차 받지 않습니다. 두려울까봐. 애써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몇몇 사람들은 그 위협에 반응하는데 이 위협이란 그들의 세계관에 대한 위협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하는 방식은 뭐라고? 이그노어 해버린다고. 그래서 현실 도피가 답이 된다고요. 그들의 머리를 어디에다가 모래에다가 파 부둠으로써 이게 뭐예요? 위에 나왔던 ignoring the evidence 한다는 얘기지. 그 증거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나영이가 나를 질투해서 하는 얘기야. 이래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증거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면하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그 비판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비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비판? 바로 전형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end up with 결국 갖게 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한다고 해도 비판을 계속 받는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대선 앞에 있는 요 잘못된 믿음에 대한 동격이에요. 그 잘못된 믿음이란 다시 말해서 나는 완전히 건강해 라는 믿음. 또 다시 말해 또 동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친구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내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말이야. 기타 등등의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줄 알면 사실을 믿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지문의 주제 뭐라고? 지문의 주제? 사실은 증거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증거에 증거 그 해당 내용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얘가 요지가 들어갔죠 별도로.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그걸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무시하면 비판도 받고 상황도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야. 그 주제와 요지가 각각 들어갔다. 그럼 빈칸은 주제랑 좀 관련 없는 거라고 믿고. 빈칸에는 아니, 주제와 관련 있지. 왜냐면 그 자기한테 불리한 용어를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런 현상을 설명한 거잖아. 현실 도피한다는 내용으로 주제가 들어갔지. 밑에가 이제 요지가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이거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자, 3강으로 갑시다. 세수 좀 하고. 세수 빨리 갔다 오세요. 3강 몇 개만 해봅시다, 여러분. 3강 몇 개 하고 단어 오늘 외운 사람 고용 어평 단어. 오케이, 알았어요. 단어 시험 보고 우리 어법 시험도 봐야 되니까 좀 빨리 합시다. 3강에 한 5개 정도 집어왔는데 자, 해보니 어렵죠? 근데 하다 보니까 기억도 새록새록 나죠? 요게 항상 지금 하는 게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꽤 어려운 지문들이기 때문에. 자, 4번 봅시다. 요것도 기억날 거예요. 메두사 이야기. 메두사 이펙트인가? 그 나오죠, 그죠? 고르곤 나오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요 논리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연계됐을 때 손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첫 문제 보자. 이거 뭐다? 자아, 자신. 자아가 정보를 잘 다루지 못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잘 다루지 못할 때, 우리 가정을 하자고. 이 자기에 대한 정보, 이 자아가 어떤 자아냐? 사실은 굉장히 게으르다. 난 자아가 있어. 근데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게으르다라는 걸 처리하지 못해. 보세요. 일단 해보자. 자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어떠한 정보? 너 되게 게을러 라고 하는 정보를 처리하지 못할 때 그 자아는 블락 아웃이 뭐죠, 여러분? 차단하다. 차단할 것입니다. 그 정보 너 게을러. 누군가 말하는 너 게을러 라는 정보를 차단할 것입니다. 믿지 않아. thereby 보세요. 뭐라고 이건? 얘는 뭐다?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동사 이어질 때 반드시 분사 구문이 돼야 돼요. 그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차단시켜요. 바로 그 자아로부터 나온 자아의 일부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무슨 얘기다? 바로 게으른 자아를 없다고 그냥 외면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게으르지 않아 라고 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한 일부분은 뭐라고 앞에 나왔던 우리가 가정한 거부당한 부정당한 게으른 나의 일부분, 그런 차단당한 자신의 일부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does not cease to end 의미 잘 봐야 돼. cease가 원하게 끝나다예요. 중단되다. cease to는 뭐다? 뭐 하는 것이 끝나다야. exist 뭐다? 존재하는 것이 끝난다인데 낫이 붙었죠? 존재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라는 얘기는 뭐다? 다시 말해서 that part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하면 still exist 이런 얘기 되죠.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존재하는 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가 차단하더라도 게으르지 않으라고 부정하더라도 넌 여전히 그렇다. 너는 여전히 게으르다 이런 얘기예요. 게으르다. 네 몸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다. 게으름이란 그 자아 자체는 자 차단당하는 게 끝나지 않고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자 그러한 자아는 더 이상 보세요. 계속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나지는 건 허락되지 않아요. 뭐야? 꼭꼭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야.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너의 어딘가에 숨어 있어 이런 얘기야. 내가 싫어하니까. 없어진 건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게 허락되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visible 보이는 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뭐다? 게으른 나 자신은 있으나 아직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상태라 이런 얘기야. 숨겨져 있는 상태다. 나의 그러한 부분을 부인하면 자 근데 보세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야? 내가 게으르다는 걸 숨기고 싶은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은 만나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근데 얘가 어떤 뒷거리 하냐 강조해 둡니다. 정말로 허락하게 되는데 가능하게 만드는데 그러한 특징 어떤 특징? 네가 사실 게으르다는 거. 당신이 게으르다는 그 특징이 to be visible 눈에 보이게끔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야 너 사실 졸라게 게을러 라고 가끔씩 나한테 말하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나는 근데 어때? 그거를 숨기고 싶잖아. 꼴보기 싫은 부분이거든. 근데 어떤 놈은 나를 만날 때마다 너 졸라 사실 게을러 아닌 척하지만 너 졸라 게을러 라고 말한다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건 이것은 이런 상황은 이끌 것인데 강력한 짜증의 감정을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짜증나지. 난 숨기고 싶은데. 때때로 심지어 감정의 필링이 생략된 거에 오버가 있는 걸로 해서 심지어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냐? 바로 희망하는데 디아더가 맞죠. 상대방으로 바로 그놈으로 정리했잖아. 그렇게 나한테 너 게을러라고 말하는 상대방이 아예 removed예요. 제거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부터 정말 내 눈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얘기예요. 자꾸 나의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니까. 자,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메두사 신화가 메두사 신화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두사 신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메두사가 누구냐? 이제 고르곤 머리에 뱀이 있고 이제 다리 뱀 모양 그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3장에 메두사는 고르곤인데요. 이 고르곤은 뭐냐면 소 대수로 이렇게 연결돼요. 너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투는 안 돼요. 소 대구조기 때문에. 타로 뭐라고? 끔찍한. 자, 이 고르곤, 이 고르곤인 메두사는요 너무나 끔찍해 보여서 분사 구문이에요. 어떠한 상태로 끔찍해 보이냐? 바로 여러분 알듯이 뱀이 그녀의 머리 주변에 있는 상태로 너무나 끔찍해 보여서 만약 여러분이 그녀 메두사를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돌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비유 잘 지켜봐봐. 메두사가 누구겠니? 지금 여기서 메두사가 뭐겠니?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내가 게으르다는 그 부분, 그죠? 그거 직접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메두사 직접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돌로 굳어버려. 내가 게으르단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나 어떻게 돼? 너무나 내가 싫어지겠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꼴 보기 싫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메두사라고 비유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이제 돌로 굳어져 버리게 돼.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볼 방법이 없냐? 근데 그걸 봐야 되잖아. 봐야 고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이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두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if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되는 때가 있었어요. 주어가 동사하는 때 경우 when의 뜻으로 메두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뭘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돌이 되거든. 여기서 메두사 보려면 얘가 메두사야 어떻게 본다?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고. 거울을 통해서. 봐봐. 비유를 잘 봐. 이 거울이 누구겠니? 나야? 나의 자? 아닌데? 친구? 친구가 될 수 있죠, 그죠? 앞에서 나 또 누구? 너 사실 졸라 게을러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일 수 있잖아. 그지? 나는 직접적으로 못 봐. 도저히 너무 끔찍해서. 하지만 친구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죠. 그죠? 간접적으로 메두사를 보게 된다는 이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누구다?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상대방. 친구든 누구든 상대방. 그 말을 해준 상대방. 이 논리구조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누군지 매칭을 다 시켜야 돼. 자, 메두사는 상징인데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너가 게을르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 자신이냐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없는 그 일부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이미 옛날에 쭉 결정을 해왔어요. 이렇게 중요했다고 말이죠.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당신이 be like 대시 받는 건 게으르다는 거 이렇게 돼요. 당신이 게으르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옛날에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당신 자신의 그 부분 다시 말해서 게으르다는 자신의 일부를 차단시켜 버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당신의 게으르다는 부분을 거울 속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서 게으른 나 자신을 보는 행위, 메두사를 거울로 통해 보는 행위, 바로 반사된 채로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짜증을 일으키는 행동 속에서 다시 말해서 거울 속에서만 반사된 채로 메두사 여러분들의 보기 싫은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지문의 주제 뭐지? 지문의 주제? 그래서 뭐 어떻단 얘기야? 지문의 주제? 요즘 말고 주제. 요즘 좀 애매한 것 같아. 뭐 해라는 얘기는 없는 거지. 현상만 설명한 것 같아요. 지문의 주제는 뭐지? 자기 자신은 자신의 나쁜 점을 거부한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싫은 부분을 볼 수 없다. 따라서 누가 필요하다? 그 말을 해주는 상대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메두사에 비유한 것이고. 메두사가 자기 자신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자신의 꼴 보기 싫은 부분. 메두사. 그걸 말해주는 게 거울. 거울이 그걸 말해주는 어떤 상대방. 자, 하나만 더 하고 쉴까요, 여러분? 자, 6번으로 갈게요. 6번.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보세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규칙.
규칙과 임의성 두 가지. 규칙과 임의성의 자, 강조 구문 나왔죠. 바로 규칙과 임의성의 인터플레이 상호작용이 결정할 겁니다. 결과를 결정할 거예요. 거의 이제 주제와 가깝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납니까 이거? 규칙과 임의성? 전혀 기억 안 나? 규칙과 임의성? 이거 주사위예요? 어? 주사위는 아닌 것 같아. 기억 안 나는구나? 다시 보세요. 자, 규칙이 어느 정도 개입하고 거기에 규칙성 말고 임의성이 얼마나 개입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 듣다 보면 이해될 거야. 자 보세요. 규칙들이 deterministic 결정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처음 나오죠. 여기서만 나오는 것 같아. 거의 유일하게. 요 단어 외우겠다 그죠? deterministic 결정론적인 외우고 싶다. 자 규칙들이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그 규칙의 존재는 증진시켜요. 다시 말해서 규칙성 말 그대로 그죠? 똑같죠? 규칙성을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능력도 증진시키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쉽네? 규칙성이 들어가. 그럼 뭐다? 결과 예측이 쉽다. 이런 얘기고. 자, 반면에가 당연히 들어가죠. 반면에 임의성이라는 것은 impose가 뭐라고? 부가하다. 그죠? 임의성은 부가하는데 예측하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를 부과해요. 그죠?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제 주제 비슷한 게 나와요. 규칙과 임의성의 상호작용은 야기하게 될 건데 그 둘 사이에 무언가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둘 사이는 위에는 뭘 가리켜요? 예측이 완전 가능한 상황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그 어디 중간의 결과를 낳겠네, 그 어디인가의 결과를 낳겠네 이런 얘기예요. 규칙이 강하냐, 규칙성이 강하냐, 임의성이 강하냐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자, 그다음 첫 번째 경우로 그 상호작용이 보세요. 상호작용이 약하다는 얘기 보세요. 누구와의 상호작용? 여기 잘해야 돼. 누구와의 상호작용? 규칙성과 임의성 간의 상호작용이 약하다는 얘기는 그만 봐봐. 규칙성이 있고 임의성이 있어. 두 개가 지금 섞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규칙성이 강해지겠죠. 임의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가 상호작용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임의성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임의성이 개입하지 않아. 이 얘기는 자,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약할 때, 다시 말해서 임의성이 개입하지 않을 때는 규칙들이 dominate 우세한 경향이 있고요. 예측들이 정확해지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보세요. 규칙성이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 들어보세요. obey가 뭘지? obey가 뭘지 여러분? 복종하다. obedient은 뭐예요 이거? 복종하느냐 했더니 부사가 돼서 복종할 만하게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들으면서 이렇게 돼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아주 고분고분하게 돌기 때문에 상당히 disturbed가 뭐라고 이게? 방해하다. 상당히 방해받지 않은 채로 지구의 환경에 의해 방해받지 않은 채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잘 고분고분하게 돌기 때문에 규칙성이 발생하는 거죠. 임의성이 개입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약한 경우를 말해요. 주고받는 게 없어. 규칙성만 존재해 이런 얘기예요. 그때 여름은 자 happen, BPP를 안 쓴다고 그랬죠? 이런 여름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예상된 때에 매년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떠한 경우다 이건? 둘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서 임의성이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규칙성이 우세한 경우에는 항상 예상된 그때 그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나 자 보세요. 반대 경우입니다. 상호작용이 강할 때라는 얘기는 규칙성이 있고 임의성이 있어. 두 개가 서로 막 주고받는 게 많아. 그럼 규칙성이 유지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랜덤이 들어가기 때문에 깨지는 거야. 그래서 임의성이 개입한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임의성이 개입하게 될 땐 그러나 예측들이 not to be trusted, 신뢰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웨더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이건 동사라서 ing가 되면 안 돼요. 또 하나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if를 쓸 수 있지만 if는 주어지 아래 이렇게 쓸 수가 없다. 뭐뭐인지 아닌 뜻으로. 이때 웨더만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 주어진 장소에 보세요. 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여름날에 언제인지 몰라. 어떤 여름날에 어떤 주어진 장소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가부터 전부 다 언제인지 몰라. 임의성의 요소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여름날에 어떤 주어진 장소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엄청나게 달려있는데 바로 환경적 조건에 엄청나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환경적 요소들은 엄청나게 바뀌는데요. 날마다 바뀌게 돼요. 임의성이 높은 경우에 예시가 돼서 예측이 된다 안 된다?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따라서 어떤 누구든지 간에 cannot be confident 확신할 수가 없어요. 비가 주어진 어떠한 주어진 장소에 어떠한 주어진 날에 비가 내릴지를 확신할 수가 없게 돼요. 그 결과 자연 현상들은 may repeat 그들 스스로를 자연 현상 비가 내리는 건 어쨌든 계속 내리긴 내리지만 하고 요게 죄다 생략된 거예요. 앞에 있는 구조. 비가 내린다는 것은 똑같이 반복되긴 반복되지만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사실은 있지만 그게 예측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임의성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주제 처음에 나왔네? 주제 뭐라고? 뭐와 뭐 사이의 상호작용이 규칙성과 임의성의 상호작용이 뭐다? 바로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가 지문의 주제였어요. 첫 번째 지문이.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풀이하고 시간 남으면 어법